열공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계속 경제 쪽 영상을 올리면서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어지는데 하시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한 박자 쉬어가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의 무시무시한 감옥인 세코시 EOT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엘살바도르, 한때 하루에만 6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던 나라, 갱단의 나라라는 오명 속에 국민들은 두려움에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를 지배하던 갱들이 사라졌습니다. 방거리를 걷는 사람이 늘었고 상점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있습니다. 세코시 EOT 갱단 격리를 위한 초대형 교정시설. 오늘 우리는 이 감옥이 어떻게 범죄와의 전쟁을 끝내는지, 그리고 왜 지금 세계가 이 모델을 주목하는지 분석해봅니다. 엘살바도르는 오랫동안 세계 최악의 살인율을 기록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개의 갱단이 있었습니다. MS-13과 바리오 18. 이들은 사실상 마을을 통째로 장악하고 주민에게 세금을 꺾고 경찰조차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두 조직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두 조직의 공통점부터 간단히 요약. MS-13 마라 살바트루차, 기원과 이름. 198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 마러 스페인어로 갱단. 살바트루차 엘살바도르 출신의 민명대 의미, 즉 엘살바도르 출신의 갱단이라는 뜻. 형성 배경. 엘살바도르 내전 1980년에서 1992년 중 탈출한 난민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정착. 기존 미국 갱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결성됨. 이후 폭력성과 결집력으로 급속히 성장. 조직 구조. 군대식 계급제 최고 책임자 중간 리더 병사. 클리카 CLICA라고 부르는 세포 단위의 분파 수백 개 존재. 전 세계적으로 약 3에서 5만 명 이상. 활동 방식. 극단적 폭력성 잔혹한 보복 문화, 상대 갱단의 가족까지 공격. 바리오 18번가 갱단. 기원과 이름. 1960에서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라틴계 이민자들이 결성. 본래는 멕시코계 청소년들이 주류 백인 갱단에 배척당해 조직. 18번가는 로스앤젤레스 거리 이름에서 따온 것. 성격과 구조. MS-13보다 더 유연한 조직 구조. 폭력성은 덜하나 지역 점령력은 더 강력. 노코멘트 노카멘트 전략. 조직 내부 사안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음. 활동 특징. 공공시설 파괴, 경찰 습격, 교육기관 장악 등 공공질서 훼손. 청소년 포섭학교 주변을 기반으로 신입 갱단원 리크루팅. 국가 침투력 정치인, 경찰, 공무원까지 협박 포섭 사례 다수. MS-13BS 바리오 18P로 얼룩진 내전. 이 두 조직은 서로 피해 경쟁 관계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갱단 전쟁 시작. 살해 납치 테러 고문까지 동원된 사실상 비공식 내전. 수많은 민간인과 경찰이 무차별 희생. 갱단끼리의 전투로 마을 단위 통째로 불탐 정보 개입. 5. 엘살바도르에서의 영향력. 엘살바도르에서는 이들 갱단이 사법기관 정치 교육 일상생활까지 침투했습니다. 주요 문제점. 경찰도 입장하지 못하는 갱단 지배 지역 존재. 선거에서 후보자 협박, 정치 공작까지 실행. 6. 일반 시민에게 미친 영향. 매일 갱단이 징수하는 보호비 전국 1만 건 이상. 거절하면 가족 살해, 아동 유괴, 화재 테러. 농부, 상인, 교사 모두 피해자. 청소년 강제 입단 갱단 거절 죽음의 공식.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범죄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런 현실에 맞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미친 영향. 매일 갱단이 징수하는 보호비 전국 1만 건 이상. 거절하면 가족 살해, 아동 유괴, 화재 테러. 농부, 상인, 교사 모두 피해자. 청소년 강제 입단 갱단 거절 죽음의 공식. 7. 왜 CECOT로 이들을 격리했나?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들 조직을 교정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범죄자가 아니라 조직형 테러 세력으로 분류. 교도소 안에서조차 조직 명령과 활동 유지. 그래서 CECOT는 기존 교도소가 아닌 고립 전용 감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코시 EOT 감옥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1. CECOT란 무엇인가? CECOT, 직역하면 테러 격리 수용소입니다. 2023년 1월에 개소,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주도로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갱단 전용 감옥입니다. 2. 규모와 위치. 위치 엘살바도르 북부 테콜루카 근처 외곽지역. 부지 면적 약 23만 6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33개 크기. 수용 인원 최대 약 4만 명. 현재 수감자 약 12,000에서 15,000명 선 2024년 기준. 건설 기간 약 7개월 만에 완공 초고속 추진. 상응. 보안 체계. CECOT는 사실상 탈옥 불가능한 감옥으로 설계됐습니다. 외부 방어. 15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벽. 전기 철조망 설치. 19개의 감시탑 및 600명의 군병력 상시 배치. 250명의 경찰 감시 인력. 내부 보안. 지문홍채 인식 시스템 출입 통제. 금속 탐지기 및 전신 스캐너. 360도 CCTV 감시 AI 기반 이상 행동 추적. 3중 도어 시스템 출입 구역마다 2중 3중 잠금 구조. 4. 내부 구조 및 시설. CECOT는 총 8개의 수용동 퍼빌리언으로 나뉘며 각 동마다 최대 500명 이상 수감할 수 있습니다. 수감 환경. 2층 침대 80개당 수감자 100명 수준. 매트리스 없음, 금속 침대만 제공.
화장실은 방 안에 설치 프라이버시 없음. 조명은 24시간 켜진 상태. 에어컨 없음. 자연환기 및 철창 구조. 활동 제약. 하루 운동시간 30분 이하. 야외 활동 거의 없음. 서적, 교육, 종교활동 금지. 가족면회 전면 금지. 변호사 접견은 영상통화로만 제한. 공동구호나 갱신호 사용 금지 잡히면 톡방 수강. 5. 처벌 규정. CCOT에서는 엄격한 처벌 체계가 운영됩니다. 규율 위반 15일 톡방 수강. 식사 제한물 쌀과 콩만 제공. 톡방엔 조명 없음. 공간은 약 2제곱미터 크기. 6. 의료와 교정 인력 편의시설. 의료 인프라. 의사, 간호 인력 24시간 상주. 치과 일반 진료, 위생 관련 간단 진료 가능. 긴급 이송은 최소화 즉 병원 가기 매우 어려움. 교도관 인프라. 기숙사, 식당, 헬스장, 심리상담소 포함. 감옥 밖에 별도 건물로 구성. 보안상 내부 직원도 철저한 감시 대상. 7. 목적 교정이 아닌 격리와 붕괴. CCOT의 핵심 철학은 교정이 아닌 격리입니다. 단순한 구금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갱단원끼리 상호 교신 불가. 조직 지시 및 외부 메시지 완전 차단. 갱단의 경제 명령 체계 붕괴 유도. 즉 범죄를 개인 단위로 고립시켜 조직 범죄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8. 상징성과 정치적 효과. CCOT는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 범죄 정책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대통령이 SNS로 내부 영상 직접 공개. 국내 지지율 90% 이상 유지. 중남미 다른 국가에서 CCOT 벤치마킹 중. 부켈레는 이 시설 덕분에 나라가 안전해졌다고 선언. CCOT는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직 갱단 전용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조직 범죄에 몸담은 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수용소죠. 총 수용 가능 인원은 약 4만 명. 20개가 넘는 출입 통제 구역, 15m 콘크리트 벽, 자동 감시 센서, 생체 인식 출입 시스템까지. 이 시설은 탈옥 불가능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부켈레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헌법 일부를 정지시켜 경찰이 영장 없이도 갱단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조치로 단 1년 만에 무려 6만 명이 넘는 갱단 조직원이 체포됩니다. 엘살바도르 전체 남성 인구의 약 1%가 감옥에 들어간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수용을 위해 새로 만든 감옥이 바로 CCOT입니다. 갱단은 기본적으로 외부와의 연결, 즉 명령 전달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CCOT는 모든 소통을 원천 차단합니다. 면회 금지, 전화 사용 금지, 편지 수신도 제한, 변호사 접견조차 영상통화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통제로 인해 감옥 밖에서 남은 조직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갱단의 머리가 잘려나간 것이죠. CCOT는 교화시설이 아닙니다. 회복적 정의도 제사회화도 이곳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곳은 완전한 격리를 위한 감옥입니다. 갱단과 사회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CCOT의 핵심 전략입니다. 수감자들은 동일한 복장을 입고 하루 종일 CCTV 아래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갱단이 아니라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있었을까요? 엘살바도르는 2021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8건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CCOT가 본격 가동된 2023년부터 살인율은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살인 없는 날이 한 해에 수십 일에 불과할 만큼 치안이 급격히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거리에서 노점상이 다시 장사하고 밤늦게 아이와 산책하는 가족이 보이며 경찰이 더 이상 총기를 쥐고 순찰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부켈레 대통령의 조치는 국제적으로는 비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내부에서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그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2024년 대선에서 부켈레는 85%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니라 안전이었습니다. CCOT는 지금 남미와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같은 조직 범죄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CCOT 모델을 분석하며 자국형 격리 수용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감옥은 단지 하나의 교도소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전략적 무기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CCOT는 범죄자를 단지 가두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결을 끊었고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갱단은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마피아식 생태계를 유지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격리로 인해 무너졌습니다.